안녕하세요. 이르튜브의 루쌤이에요. 실쌤입니다. 오늘은 피지컬 100 7화 8화 리뷰를 해볼게요. 빡글기를 하다가 끝이 났어요. 처음부터 저희는 세 번째 조 장은실님, 김상욱님 조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탈락 후보로 만들어진 조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자그마치 여자가 4명에 부상자, 발목 부상자까지 1명으로 전체적으로 좀 체급이 낮은 조였고요. 그리고 도착까지 한 것만으로도 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언더독 팀으로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 좀 선전을 했었어요. 네. 2분 20초밖에 차이가 안 났었어요. 퀘스트 3을 힘들게 올라와서 퀘스트 4를 갑니다. 두둥! 두둥! 이번 미션은 단 5명만 결승에 올라갑니다. 하고서 아니 20명이나 올려놓고 그러니까. 15명이나 떨어뜨린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 아닌가요? 퀘스트 4에서는 이 팀 대표전을 해요. 고대 신화를 따라 총 5가지 종목에서 팀 대표를 한 명씩 붙여서 대결을 합니다. 종목별 5명씩 붙여서 한 명만 남기고 결국 총 5명을 남기게 되는데 나머지 참가자들은 모두 다 탈락하게 되는 거죠. 고대 신화를 모티브로 한 첫 번째 미션은 아틀라스 형벌. 근데 너무 형벌이더라고요. 거대한 50kg짜리 그 바위를 들고 너무 큰 바위. 가장 오래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었어요. 이게 지구력과 근력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더라고요. 네, 신보리님은 본인이 아틀라스를 하면 떨어질 것을 되게 알고 있었는데 팀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시고 김식님도 제자인 윤성빈님을 위해 조금 더 편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가장 본인이 꺼려했던 이 종목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희생하고 감수하면서도 양보를 하시는 모습이 멋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만약에 슬쌤이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못할 것 같으면 저도 양보를 안 하는데 저보다 훨씬 유력한 상황이면은 당연히 그냥 양보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진짜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슬쌤 모르죠? 네. 저는 저랑 대결한다고 열심히 화나고. 열심히 하겠다고. 네. 그래서 보통 다른 서바이벌은 어떻게 해서든 막 이렇게 본인이 살겠다고 막 하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서바이벌에서 볼 수 없는 이런 명장면들이 나오죠. 감동. 신보미래님은 바위를 들지도 못하고 가장 먼저 탈락을 하셨고, 네, 김강민님은 들고 계시다가 두 번째로 탈락을 하셨죠. 여기까지는 금방 탈락을 했는데 그래서 탈락하신 두 분으로 인해서 이 바위가 얼마나 무거운지 조금 간접적으로 체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남은 두 분이 진짜 괴물이었어요. 와, 진짜 헤라클레스가 탄생한 느낌으로 진짜 현실의 헤라클레스. 와, 압도적인 우승 후보였던 조진영님, 지쳐서 무너질 때까지 또 가게 하신 김식님, 예상치도 못하게 두 분이 너무 끝까지 치고받고 싸우셨는데 아니 134분이 말이 되냐고요. 저 정말 소름 끼쳤잖아요. 아니 134초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냥 와. 손 들고 있으라. 손이 뭐예요? 저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해도 무릎 나갈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데 옆에 계신 와. 두 분도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거를 그죠, 같이 버텨야 돼. 와. 그냥 서 있어야 되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김식님이 중심 못 잡으셔서 결국 떨어뜨리셨는데 목이랑 어깨에 그 빨간색으로 다 멍든 게 보이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보자마자 여기 제가 뒷목을 오늘 아침에 출근하셨는데 자꾸 목 아프다고 보는 내내 목이 아프더라고요. 결리더라고요. 네. 버틴 사람도 또 그 응원하면서 지켜보는 분들도 그야말로 형벌이었어요. 마지막에 두 분의 포옹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은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네, 두 번째 게임 프로메테우스의 불꽃. 이 게임은 장애물을 달리기로 뛰어넘어서 선착순으로 들어간 다음에 횃불을 차지하면 되는 게임이었는데요. 한 명만 살아남는 게임이에요. 와, 이 게임은 그냥 되게 빠르게 쓱쓱쓱 지나가더라고요. 그냥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빠른 사람이 그냥 유리한 게임이었는데
피지컬로만 봤을 때 이 4명 중에 가장 유리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댄서분이 제일 유력한 후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요? 일단 탄력도 되게 좋아 보였고 민첩성도 되게 날렵해 보였고 그만큼 또 근력도 있어 보이셔가지고 제일 유리하고 적합한 체형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죠. 딱 똑같아요. 저도요. 왜냐면은 그냥 체격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니퍼트라는 분은 키가 너무 크셔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민첩하기 좀 어려우시고, 그리고 설기관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상대적으로 너무 작으셔서 날렵한 그리고 원래 이렇게 체격적으로 진짜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댄스 하신 분이 되게 유리하시겠다 했고, 또 용이. 저는 용희님이 와, 야 이렇게 빠른지 몰랐어요. 아니 이렇게 그냥 피지컬을 봤을 때 피지컬 봤을 때는 그냥 탈락하시겠다. 이거는 뭐 그냥 딱 1위 아닐까. 또 이 댄서분이 저희 1위다. 그러면 용이 몇 등 하실 줄 알았어요? 진짜 3등 아니면 2등이요. 일단 꼴등은 아니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꼴등은 진짜요? 네. 저는 왜냐면 설기관님이 꼴등. 진짜요? 저는 오히려 왜냐면 니퍼트님이 그래도 키가 크니까 한 번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3등은 그러니까 용희님 아니면 니퍼트님. 니퍼트님이 장애물을 넘다가 이 긴 다리가 결국 장애물이 됐죠. 다리가 걸려서 제일 느린 바람에 탈락을 첫 번째로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설기관님이 통나무에서 가장 늦게 넘어가서 또 두 번째로 탈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승자는 진짜 응원은 저희가 정말 명의 때문에 했지만 저희 진짜 깜짝 놀랐어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아니 도움도 없어. 그냥 장애물을 넘고 난데 무릎을 구부리지도 않아. 아니 구부리고 뛰어가야 되는데 보면 없어. 뛰어가 있는 거예요. 와, 구분 동작이 없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미 가셨더라고요. 아니 피지컬이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예감할 수 있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용인님? 너무 무서워요. 달리기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 자세도 되게 좋더라고요, 달리기 하실 때. 아니 처음에 뭐 국가대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셨을 때도 너무 귀여워 이랬는데 멋있어. 겉모습만 보고서 판단을 하면 안 됐었다. 내가 너무 경솔했다. 역시 국대는 국대다. 맨 마지막에 그 모습도 너무 귀여웠어요. 나 운동 잘했었지. 아니 지금도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또 현역 선수시니까 운동이 질려서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두 번째 대결에서는 승자는 이 루지 국가대표 박진용님이셨어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속도 자체가 너무 빠르시니까 이게 보통 경기를 하면서 다른 분들도 이 감이 쌓이는데 진용님은 너무 넘사적으로 이미 격차를 벌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끝났다. 되게 무서웠던 게 처음에 준비하실 때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혼자 약간 집중 못 하시길래 갈 길을 다 정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엎드리고 누울 때까지도 다 누웠을 때 혼자 잠깐의 한 1, 2초 정도 이렇게 뒤에 이렇게 보고 난 뒤에 눕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이랬는데 또 계산을 하고 계셨던 거고, 또 세 번째 때도 누워서 또 잠깐 뒤에 이렇게 누워있을 때도 잠깐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또 계산하신 거였어요. 와. 저 진짜 그 날렵함과 치밀한 계산. 역시 국대는 다르다. 세 번째 경기는 이카루스의 날개입니다. 외줄 오르기였는데요. 한 사람이 살아남을 때까지 외줄을 계속 오르고 버티는 게임이었어요. 외줄이 계속 내려오는 줄이었더라고요. 버틸 수도 없어요.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마냥 매달려 있을 수는 없고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야 하는 경기였어요. 외줄 오르기를 처음 해보신다는 송어른님이 가장 먼저 탈락을 하셨고,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올라가시는 것 자체가 올라가시고 매달리시고 다리도 쓰시고 생각보다 오래 버티셨어요. 또 네. 처음 해보셨다고 했는데 그 다음 김다영님이 탈락을 하셨고, 그리고 우승 후보였던 레슬링 선수 손희동님이 또 탈락을 하셨어요. 처음에 막 빠바바바 올라가시길래 뉴스에서 봤던 레슬링 선수들이 훈련하는 그 태릉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떨어지시겠다. 저거 아닌데, 안 되는데. 저는 딱 그 레슬링 선수님만 생각을 했을 때는 우승 후보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나머지 한 명이 산악구조대 신이시자 아이스 클라이밍 대표 선수이셔서 국가대표, 네.
쉽지 않겠다. 그래도 또 레슬링도 만만치 않은데 레슬링은 워낙 팔만 쓰고 다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연습 때 팔로만 줄을 타서 그게 이제 감이 또 오래 다르니까. 버틸 수 없었던 거고 산악구조대 분은 다 쓰시니까 발로만 이렇게 하시고 저는 의자에 앉아 계신 줄 알았어요. 저 폴댄스 댄서분이신 줄 알았잖아요. 너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아, 더 버틸 수 있었는데 그게 너무 소름이었어요. 힘들지 않았는데 너무 아쉽다라고 하시면서 편안하게 진짜 전공인 줄 알았어요. 전공 분야시긴 한데 그죠. 전공 중에 진짜 정말 더 전공 그런 느낌이었죠. 네 번째 경기는 우로보로스의 꼬리였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해서 앞 사람의 몸을 터치해가지고 탈락시키는 게임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단 한 명이 생존하는 게임이었는데 갈비뼈 부상을 입으신 차현승님이 가장 먼저 조정명님에게 잡혀가지고 탈락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자, 그래서 우리 명희가 이 파라 때 너무 멋있게 나오는 거예요. 잘생기게 보이고. 그래서 명희, 나 진짜 어떡하지? 용희도 올라가고 명희도 올라가나? 용희, 명희 역시 하나인가? 해서 기대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명희가 세 바퀴를 돌고 난 뒤에 오버페이스 하셨더라고요. 진용이, 용희가 용희님이 또 계속 너 이거 계속 뛰면 너 이거 호흡 들려 하시는데 호흡이 아니라 그냥 쓰러지셨더라고요. 정명님이 먼저 나는 처음에 시작부터 8, 90으로 뛰어가지고 승부를 걸 거다 라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러자 용희님이 오케이 해라 그렇게 해서 네가 판을 뒤집어 놔라 그러고 나서 너가 이제 한 명 잡고 가면 된다 라고 하셨는데 한 명 잡고 근데 원래 생각한 대로 진짜 한 거예요. 저도 어제 방송을 보고 오늘 지금 저희가 리뷰를 찍고 있는데 아까 제가 명희랑 연락을 해봤거든요.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저는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응원을 하면서 봤는데 어떡하라고. 근데 그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터치 당하는 명희의 모습을 보는 것도 마음이 아팠지만 먼저 가시라고 하면서 쓰러지는 명희를 보는 것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명아! 왜 그렇게 속상하게 이렇게 대굴대굴 굴르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차현승님처럼 멋있게 앉아서 이렇게 쉴 수 없었겠니? 속상해요 정말. 아니, 저는 학교에서 항상 명희가 3시간 동안 그 흐트러진 모습을 본 적이 없고 정말 쉬는 시간에도 항상 연습하고 그렇죠. 네, 제가 학점도 정말 제일 잘 줬고 그리고 줄 수밖에 없이 제일 잘하던 친구여서 그런 모습 영상으로 보고 왔네요. 대국민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영상에서 처음이고 그리고 또 장난을 많이 치는 모습도 못 보고 그래서 그 장난치는 모습은 또 오히려 국가대표 루지 그 대회에서 막 이렇게 네컷 그런 사진 찍는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봐가지고 좀 유머러스한 친구구나 했는데 또 예능 프로에서는 1도 유머 감각이 없더라고요. 박진용 선수처럼 원래 단거리 달리기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스켈레톤 윤성빈 친구처럼 서전트 점프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수줍음이 되게 많고 그래서 또 그런 거 부끄러워서 안 나가는 친구여서 좀 아쉬워요. 자기 능력을 많이 이렇게 뽐내지 못해서. 근데 와, 그런 장면이 또 나갈 줄은 못했어요. 어떤 장면이 나왔죠? 왜? 하면서 대굴대굴 부르셨죠. 저 좀 아쉽기는 하지만 루지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22바퀴째 정한샘님이 멘탈이 나가셨죠. 왜냐면 본인은 한 바퀴를 더 돌아야 하는데 크로스핏 선수 우진영님은 바로 앞에 한 100m? 그 정도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였어도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쵸. 자세는 제일 좋으셨는데 우진영님은 이야, 저 곧 쓰러지실 것처럼 달리시는 느낌이어서 이것도 변수였어요. 네. 달리시는 모습만 보고서는 당연히 알 수 없다. 박진영님처럼 알 수 없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우진영님 같은 경우에 좀 멋있었어요. 그 김식님처럼 이 같은 팀의 김민철님한테 이 줄타기를 양보하셨는데 웬일 두 분 다 이 양보를 하면서 결승에 진출을 하시잖아요. 오히려 양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양보 때문에 두 분 다 결승에 올라감으로써 이 양보로 빛을 본 케이스라고 봅니다. 5번째는 시지프스의 형벌이었어요. 운동에서 보면 셔틀런이라고 하는 삑 소리와 함께 출발했다가 다시 삑 소리가 나면 돌아오는 체력 단련이 있는데 그
훈련을 갖고 온 게임이더라고요. 100kg짜리 돌을 굴려서 언덕을 올라가서 맞은편으로 넘긴 다음에 다시 삑 소리가 나면 넘어오는 게임이었어요. 이 경기를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계속 합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형벌이었는데 전 보면서 돌에 깔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결승전까지 올라갈 듯한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내기 싫은 추성우님 하고 윤성민님, 제일 먼저 언덕에서 발목 삐끗하셔가지고 멘탈이 나가신 마선우님 이 첫 번째로 탈락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추성우님 이 탈락을 하셨죠. 와, 근데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끝까지 돌리는데 등 근육 보셨나요? 전 그 조명에 비친 저만 본 줄 알았네. 이제 남으신 윤성민님하고 정혜민님. 아닌데 윤성빈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니 걸어오면서 벗는 그 각도, 그 조명, 그 습도. 이번에 추성우님 졌어. 왜 그림자에서 벗는 거예요? 윤성민님 보셨죠? 명아 걸으면서 벗는 거라고. 입으셔야죠. 왜? 입으셔야죠. 아름답다. 입을수록 아름답다. 이 차세대 경륜 세대 교체의 선봉장인 정혜민님이랑 그리고 스켈렌톤 국가대표 전설인 아이언맨 윤성빈님, 이 출발 시 폭발적인 힘이 필요한 스켈레톤은 이 지구력이 좀 상대적으로 약한데요. 물론 윤성빈 선수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1650m를 내달려야 하는 이 경륜에 비해서는 이 근지구력이 약한 것은 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선수를 보면은 이 정혜민님은 이 꾸준히 이 돌을 굴리면서 계속 나아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 스쌤이 그거를 저랑 보면서 얘기를 한 게, 그 모래나르기 할 때 윤성민님이 똑같은 속도로 끝까지 계단을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들고서 두 칸씩 올라가면서 똑같은 속도로 그 똑같은 자세와 흐트럼 없는 그 모습을 이번에는 이 정혜민님한테 본 거예요, 저희가. 진짜 무섭더라고요. 멈춰. 근데 반면에 윤성빈님은 빠르게 옮겨놓고 그 다음 타임까지 쉬는 이 전법을 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운동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속 하게 되면 될수록 이 점점 횟수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 삑 하고 가고 삑 하고 가는 이 타임이 계속 되면 저희는 이제 알죠. 누가 불리하게 될 것을. 근데 운동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워낙에 윤성빈님이 넘사벽이죠. 네, 피지컬이 워낙에 넘사벽이어서 더 가봐야 되기는 가봐야 되는데 초반에 너무 팔 힘을 정말 또 힘으로 너무 쓰셔가지고 털렸다. 그렇게 된다면 정혜민 선수가 유력해질 것으로 저희는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도 윤성빈 선수 화이팅! 네, 다음 주가 결승전이고 마지막 회차인데요. 저희 이제 화요일 어떻게 살아가죠? 얼른 또 피지컬 2, 3, 4, 5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스켈렌톤, 루지, 봅슬레이 같은 이런 동계 비인기 종목들 선수들까지 이 운동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를 저희 다른 분들도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계에서 제가 볼 때는 능력이 제일 좋은 종목이 썰매 쪽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평가된 게 좀 많아서 그런 능력들이 많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제자가 있으셔서 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맞아요. 너무 쿨하신데요? 네, 맞아요. 또 아시잖아요. 저희 또 여자 국가대표 또 그죠. 스켈레토 또 제자도 있었고 나영아 루지 병아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과연 탑 5는 누가 되고 마지막 최종 우승자는 누가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죠? 네, 이 영상이 오늘도 재미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